안녕하세요. ACC 채널의 서미진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벌써 제가 살고 있는 캔버라는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해결 중심 단기 치료를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해결 중심 치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지루해서 제 얘기를 안 들으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해결 중심 치료는 가족 치료의 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보다 해결에 초점을 맞춘 기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해결 중심 치료가 뭔가를 배우는 게 아니고 이 해결 중심 치료에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들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라.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무슨 그림인가요? 네, 해골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그림인가요? 네, 예쁜 여인이 거울을 보고 있는 그림이죠. 해골이 아닙니다. 이렇게 관점이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관점을 조금만 바꾸기만 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에 대한 태도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표현에 남의 잔디가 더 푸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제가 자주 가는 야라비 폰드라고 하는 공원이 있는데요. 작은 호수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서 보면 호수 너머에 집이 하고 있는데 너무나 환상적입니다. 집이 너무 예쁘고 잔디도 완벽하고 너무너무 멋져 보여요. 근데 막상 그 공원을 둘러서 그 집 가까이 가서 보니까 멀리서 보는 것만큼 그렇게 완벽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관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볼 때 관점을 바꾸면 그 문제를 훨씬 더 잘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부의 문제는 내 배우자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자세히 조금 더 다가가서 바라보면 사실은 배우자 때문이 아니라 배우자는 어떤 영향을 나에게 준 것이고 내가 그것에 잘못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내 배우자를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서 상담을 시작했다가 상담을 시작하면서 상담자 선생님이 배우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꾸려 하는 걸 보고 상담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관점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리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신다면 그 문제는 훨씬 더 잘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라 라고 권면드립니다. 결정을 잘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중하시네요. 잔소리가 많은 엄마를 바라보면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엄마만의 표현이야. 아휴, 나한테 또 문제가 생겼네. 그것이 아니라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거야. 아유, 저 인간 늘 저렇게 묵뚝뚝하지. 사랑하는 표현을 좀 몰라서 그래. 어떻게 좀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짜증이나 화를 많이 내는 아이를 바라볼 때 쟤는 왜 저렇게 짜증내고 화를 많이 내? 그것이 아니라 저 아이 내면 안에 마음에 큰 고통이 있구나. 스트레스가 있구나. 그런데 그걸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잘 모르네.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상대방을 수용하는 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면 상대방과 문제를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려고 하게 되죠. 그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계속하라.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요. 많은 사람들은 한 번 시도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좋은 시도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가족 회의를 해서 어떤 좋은 일들을 시도하는데 좋은 반응이 일어나서 그 일을 한번 하다가 그걸 지속시키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좋은 규칙이나 좋은 습관이 우리 가정 안에, 관계 안에 좀 지속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시도를 했을 때 그것이 조금이라도 좋은 반응을 보였다면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에게 칭찬을 한번 했는데 남편이 으쓱해하면서 좋아했어요. 그러면 그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감정 표현을 잘 못하시던 분이 감정 표현을 연습하는데 한 번 시도하고 그만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습관이 바뀌는 데는 2주에서 6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한 가지 작은 습관이. 그래서 여러분 관계 안에서 좋은 반응을 계속 보이려면 잠깐 좋은 반응을 보인 행동을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들은 내가 아이들하고 좀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내가 시간을 좀 보내야지라고 이벤트성으로 한 번 시간을 많이 보내주시는 분 계시죠. 아이들이 좋아해요. 근데 그것에 그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죠.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아이가 좋아했다면 지속적으로 그것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결중심 치료에서는요.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계속해라. 그리고 좋은 반응을 안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탑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자꾸 같은 방법으로 계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을 때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쳐서 아이로 하여금 행동을 하게 하는 부모님들이 있죠. 그런데 잔소리하고 계속 화를 내고 하는 방법이 안 통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죠. 그런데도 그 방법을 계속 쓰시는 부모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아이를 양육할 때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 안에서 잘 먹히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빨리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잔소리로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땐 잔소리를 멈추셔야 돼요. 자, 채찍으로 방법이 안 통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당근을 주어야 하죠. 네. 친절한 방법으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아이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보는 방법을 새로 시도해 볼 수도 있죠. 호주에 살면 대부분의 이렇게 이민을 하신 분들은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아요. 가끔 어떤 문장을 표현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발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똑같은 발음,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그런 발음으로 계속 똑같은 말을 하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듣죠. 네, 그럴 때는 좀 바디랭귀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좀 더 쉬운 말로 아니면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상대방이 잘 알아듣습니다. 이것처럼 관계 안에, 가정 안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즐겨 쓰는 방법으로 통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아버지가 자녀에게 좀 감정 표현을 못 하세요. 그런데 보니까 자녀와 자꾸 사이가 멀어지고 자녀가 자기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자녀에게 다가가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이 아버지는 그냥 내가 표현 안 해도 내 아이가 내 마음을 알겠거니 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이는 자꾸 멀어져 갑니다. 자, 그러면 그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있어도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겠거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겠죠. 이제 그런 아버지들은 이런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전을 하나 딱 던져서 앞이 나오면 그날은 아이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번 관찰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칭찬해 줬을 때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아이를 지켜봤을 때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를 비교해 보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변화를 관찰함으로 인해서 더 효과 있는 것을 계속해서 해보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해결중심 치료에서는 찾아보라고 해요. 새로운 시도. 늘상 나에게 익숙한 방식의 대인관계의 패턴을 깨뜨리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안전한 삶의 틀을 깨뜨리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때 때로는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변화를 시도하라.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작은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작은 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에이, 저거 해가지고 뭐 될까? 예를 들어서 학교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 잠자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학교 가는 생활이 즐거워지는 아이도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운 경우에 여러분이 시도할 수 있는 작은 변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생각하게 해보기. 저 사람이랑 나의 관계는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고민해보는 거죠. 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 작은 변화입니다. 또 저 아이와 내가 관계가 좀 회복되고 싶은데 저 아이는 내가 무엇을 하면 좋아할까? 저 아이는 무엇이 필요하지?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관찰하는 것, 여러분이 시도할 수 있는 작은 변화예요. 아, 내가 보니까 저 아이는 내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걸 좋아하네. 그걸 발견한 후에 작은 스킨십을 시도하는 거죠. 이런 작은 행동이 관계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결중심 치료에서는요, 작은 변화를 시도하라고 해요. 이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작은 변화를 시도했더니 약간 효과가 있더라. 그러면 그것을 지속하는 거죠. 지속해서 그것이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또 다른 긍정적인 반응과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이어지면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작은 변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내가 밤에 12시에 자다가 8시에 자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생각외로 많으세요. 오늘부터 나 이제 8시에 잘 거다. 그게 되나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시려면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전에 제가 유튜브 방송에 올렸던 수면 습관 바꾸는 것, 크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30분씩 변화시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나중에는 안정적인 수면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변화가 무엇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뭐뭐인 것처럼 행동하기입니다. 해결중심 기법에서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 기법을 많이 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적 질문이에요. 만약 오늘 밤에 잠을 잤는데 자다가 내가 지금 고민하는 이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그 다음날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바뀌어져 있을까요? 무엇이 달라져 있으면 여러분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기적 질문인데요. 그 기적 질문을 활용해서 마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행동해 보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좀 되게 고민이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만약 이 문제가 지금 당장 다 해결됐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고 있을까? 나의 감정은 어떻게 다를까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감정이 되게 밝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문제가 가볍게 여겨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리를 찌끈찌끈하게 하는 고민이 있다면 잠깐 눈을 감으시고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기적이 일어나서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편안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결중심 치료 기법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뵐 때까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오늘 함께 나눈 것들을 적용해 보시면 좋은 경험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